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주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을 앞두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 대화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남북 외교장관의 대화 기회가 있다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상윤 중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고 극복하고 또 평화 통일 준비를 위한 것이라면 저는 누구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 대통령은 평화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밝히면서도 중요한 것은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진정성과 실천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고위급 접촉을 제의한 것과 관련해 남북 외교장관의 대화 기회는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교장관끼리 뭔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4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위해 이번 주 해외 순방길에 오릅니다. 이번 유엔 총회는 북한의 외교수장으로서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수용 외무상이 참석해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뉴스 정상윤입니다.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가 17일 국방부에서 열렸습니다. 한미 양국 대표단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 억제력과 방위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강화시키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상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류재승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동아시아 차관보가 국방부에서 만나 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했습니다. 16일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 추진 협의를 위한 고위급 회의에 이어 좀 더 포괄적인 의제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성과를 기초로 좀 더 미세한 부분까지 합의를 도출해서 금년 10월 SCM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에 관해 한미 양국의 기본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한미 통합 국방협의체 회의는 지난 2011년 한미 안보협의 회의에서 신설하기로 합의했고 1년에 한 번 열리는 고위급 회의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열리는 본회의로 구성됩니다. 17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미래지향적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한 주요 동맹 현안과 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위협에 대비한 확장 억제 정책과 동맹의 대응 능력 등을 평가하고 각 분야의 발전 소요를 도출하는 등 활발한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음 달 말에 열리는 올해 한미 안보협의 회의의 주요 의제와 향후 추진 일정도 논의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방위사업청이 국내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높이고 적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민간 분야와 국방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다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박예진 기자입니다. 방위산업은 창조 경제의 한 축으로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첨단 기술과 함께하며 그 중심엔 무기체계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국내 소프트웨어 기관, 방산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발전을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선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국산화를 넓히기 위한 정책 발표와 함께 민간 분야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핵심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찾아내 장기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에서 적용하는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기준을 방산 분야에서도 적용해 제값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기술과 정보를 통합 관리해 효율적인 기술 정보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양산하는 단계에서 품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한 황진아 국방위원장은 국방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발전을 위한 제도와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발전을 위한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분야와 국방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한국 광복군 창군 74주년을 맞아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기념식과 함께 학술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광복군 동지회 주관으로 열린 기념식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각계 인사와 시민,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한시준 당국대 교수의 학술 강연회에서는 중경의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건물 한국광복군 기념관으로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군대로 창설된 한국광복군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했습니다. 한국광복군은 1940년 9월 17일 중국 충칭에서 임시정부 직할 국군으로 창설됐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중국군과 협동해 대일전선을 전개하면서 영국군과 연합으로 인도 미얀마 작전에도 참가한 공적을 갖고 있습니다. 해군이 정부와 국회, 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해양 안보 전문가와 해양 관련 학자를 초청해 함상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해군이 16일 평택 이함대에 정박한 왕건함에서 제16회 해군 함상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그리고 해로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해양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해군의 창조적 도전과제라는 주제로 4개 분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오늘날의 다양한 해양안보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해양 주권과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군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임무와 역할을 확대하고 역량을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발표자로 나선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는 상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교통로 보호와 기동함대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해 참가자들의 공감을 얻어냈습니다. 바다에는 소음민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 개 비행단 이상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다면 우리는 제공권은 북한에게 내주지 않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전면전에 대비해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경항모급 함정을 포함한 기동 전단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금 완편사단으로 국가예비군으로 있는 포항의 해병대 1사단을 옆구리로 상륙시켜서 가자. 그럼 평방사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진격거리도 40km로 줄어들고 200km에서. 그러면 이 부대를 실을 수 있는 기동군은 해군이 해줘야 된다는 개념을 세우자는 거죠.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반인 참가자도 질의 기회가 주어지는 등 미래 해양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지난 199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해군 함상토론회는 경연제로 개최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해군과 국가해양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육군 17보병사단이 민군 화합을 도모하고 인천 아시안게임의 성공을 기원하는 한미 군악연조회를 개최했습니다. 육군 17사단과 미 2사단이 함께한 연조회는 인천 아시안게임 마스코트인 바람의 춤으로 비추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모든부 공연과 한미 군악대 연주, 줄타기 공연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연주회는 인천시와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관계자, 보훈단체 회원 그리고 17사단 장병과 지역 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6.25 사진전과 군장비 물자 전시회, 페이스 페인팅도 진행돼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17사단은 앞으로도 민과 군이 화합할 수 있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호국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인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홍보원이 어르신과 노숙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국방홍보원 직원 20여 명은 노숙자 300여 명의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위해 서울역 부근의 무료 급식시설에서 반찬을 만들고 식사 배식과 설거지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무료 급식 봉사는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해마다 6차례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무료 급식 봉사는 서울역뿐만 아니라 청량리, 종합복지원 등의 무료 급식을 후원하고 있으며 급여 중 일정 금액을 매달 성금으로 적립해 사랑의 연탄 나르기, 참전 유공자와 결식아동을 위한 후원 등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해군이 공동 주관하는 제10회 해양무기학술대회가 18일과 19일 진해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 제6기술연구본부에서 열립니다. 해양 무기체계 관련 국내 연구개발 결과를 발표하고 첨단 기술 정보를 교류해 군과 산업체, 학계와 연구소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군의무사령부가 제18차 QPS 경진대회와 군 의료질 향상 학회를 개최합니다. QPS는 환자의 안전과 군 의료질 향상을 위한 대회로 25일 오전 9시 국군수도병원 강당에서 열립니다. 진료지원부서 지표관리 우수 사례, 병원별 자체 추진 우수 QPS 활동 사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육군 5군단이 일동 오뚜기 한마음 축제의 일환으로 제2회 민군 친선 국궁대회를 개최합니다. 21일 오전 9시부터 육군 제5군단 화랑연병장에서 열리며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참가 자격은 포천 시민과 국방부 예하 간부와 군무원이며 신청은 대회 당일 10시까지 가능합니다. 해군 정비창에서 휴직 대체 인력을 모집합니다. 고객관리 담당으로 오는 10월 13일부터 2016년 1월 10일까지 경남 진해에서 근무합니다. 자격은 만 18세에서 40세 이하로 워드 프로세서 또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사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19일 개막하는 인천 아시안게임에는 각 나라를 대표하는 13,000여 명의 선수들이 36개 종목을 두고 자웅을 겨루게 됩니다. 네, 우리 군도 이번 대회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계 작전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대회가 개최되는 만큼 그 어느 해보다 좋은 결과가 나오길 응원하겠습니다. 국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